를 불러서 한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제가 지도를 전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보시면요 일본부터 일본 지나서는 이제 한국이 있죠. 중국이 있고 중국 지나면 베트남 동남아시아가 나오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쭉 나오고 거기 지나가다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나오고 그 다음 파키스탄 나오고 이란 나오고 여기까지가 나라들이 이제 북한하고 몇 나라들이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아니죠.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다 보수 사회예요. 보수 사회.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회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거기서부터 이제 터키를 지나가가지고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이제 프랑스나 이제 그쪽이 중심인데 영국이나 독일이 거기는 혁명을 많이 한 데라서 뭐라 그러나 미국으로 따지면 DEI라고 그러잖아. Diversity Equality인가요? Equality인가? 그리고 Inclusion. 그게 팽배한 나라들이 유럽까지 이렇게 돼요. 유럽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면 특이한 나라예요. 미국은 원래는 미국은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국가인데 DEI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반반씩 섞여 있어요. 그게 그 싸움이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하는 싸움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게 아틀란타는 무슨 싸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남미로 가면 남미도 좀 특이한 사회인데 남미도 이게 보수 사회예요. 왜 그러냐면 남미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 유럽을 보면 유럽도 북쪽은 약간 이렇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약간 DI가 아주 발달한 나라고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들이에요. 남미 온 사람들이 다 거기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래서 남미 사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요번에 남미에서 이민자들이 공화당을 많이 찍었죠. 그래서 세상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세상이 잘 안 바뀌거든.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회주의적 국가고 공산국가인데도 보시면 여기 어딨나?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보면 우리가 북한은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 그리고 타가소를 한다 그러는데 집에 오면 밥은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최근에 한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회가 상당히 이제 특성상으로 보면 북한 사회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보수적인 사회하고 사회주의가 붙어 있어갖고 계획 경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북한의 집을 개인이 소유를 못 하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네요. 매매를 하는 게 입사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사증이라고 사용권을 50년씩 주는데 그걸 사고 팔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사고 팔아요? 이렇게 뇌물이 나오는 거예요. 뇌물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우리 오영록 회장님한테 내가 사는 입사증을 팔면 그 입사증 이름에 오영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없거든요. 북한에는. 뇌물을 주면 이제 바꿔줘요. 그러니까 뇌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뇌물 얘기도 막 나오는데
최근에 그 뇌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북한에는 그 우리 사업도 개인이 못해요. 개인이 사업권이 없어. 그 당에 있거나 정부 부처에 있거나 군인들한테 있거나. 근데 정부 부처나 군인들이 개인들이 그 사업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 뇌물을 주고 그 사업권을 가져와서 그 군대 이름으로 뭐 3.16 부대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럼 최근에 늘었느냐? 그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경제를 활성시킨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사경제 하라고 그러니까 사경제 잘 안 되니까 그 기업 그 군이라든지 당에서 뭐 정부에서 못하는 그 사업체들을 그 사업권을 따가지고 개인이 하니까 그 사업권 따는 게 다 뭘로 따요? 법이 없으니까 뇌물로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뇌물이 증가한 게 그 김정은이 들어와갖고 사경제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거고, 그래서 이게 북한 사회라는 거는 그러면 왜 북한 사람들은 머리가 모자라서 왜 저런 사회를 만들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조중식 회장님이 더 아시고, 그 저는 들은 얘기니까 조중식 회장님 저희 그 어르신들한테 들었더니 사실 이제 그런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끝나고 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자본주의가 세상에 당연한 그 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을 때는 사회주의가 세계의 진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남한에서도 해방이 된 다음에 북쪽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남쪽은 자본주의 정부가 쓰니까 뭐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그래서 사회주의가 더 낫다고 넘어갔는데 한 4, 5년 해보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니까 50년대부터 계속 다시 내려오고 뭐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그 일본의 조총련에서 가장 일본하고 그 북한하고 문제가 되는 게 그 조총련계들 그 사람들이 60년대 그 북한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한 게 그 일본에서는 이게 조센징이라고 해서 대접 못 받는데, 그 북한에 가면 뭔가 이제 그 사회주의 그 건설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고서 상당히 많이 갔는데, 그 기록에 나오는 거 보면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환영하는 인파가 나왔는데 다 빈곤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못 돌아오는, 그래서 그 일본하고 북한하고 관계 정상을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그때 그 간 사람도 돌려보내는 거를 할 때 북한에서 안 해주죠. 북한에서 안 해주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이제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정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게 체제 경쟁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회주의가 결국은 이제 90년대 그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자란 세대들은 당연히 자본주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가 이렇게 된 게 첫 번째로 사회주의가 들어보니까 계획경제예요. 모든 것을 계획을 해요. 근데 계획경제로 하다 보니까 안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경제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경제거든요. 베트남도.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이 생존하는 거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자본주의로 중국에서 사업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통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중국에 사업을 안 해봤는데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근데 커지면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커지면 통제를 하는데 얼마나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얼마나 크겠어요. 아틀란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정부의 통제를 만큼 크신 분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도 보면 마윈이라든지 알리바바 사장들 그 정도나 돼야지 통제를 받거든요. 웬만한 기업으로 성장해서는 통제를 하고 완전히 자본주의예요. 근데 북한은 그것도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탈출을 해요. 일단 돈을 벌었는데 북한에서 쓰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밖으로 못 나가게. 결국은 그 중국처럼 하면 북한은 체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식으로 가고 베트남식으로 가려다 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을 바라볼 때 그러면 그 통일, 평화 통일 그러잖아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평화 통일 그러는데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참 그 분단 국가 중에서 통일한 나라가 이제 베트남을 보면 전쟁으로 통일했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나? 그리고 아니면 그 독일처럼 그 일단 독일은 기본적으로 그 이게 저희도 뭐 이제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독일 사회주의라는 게 그렇게 통제가 강하지는 않은 틈을 타서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뭐 그 동독 정부가 이게 통제를 못해서 통일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을 이상을 하면서 저희 통일 시나리오가 항상 그거예요. 북한이 언제든 조만간 붕괴된다. 조만간 붕괴된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는 그 유엔에 있으면서 제가 인도 지원을 담당했는데 북한이 붕괴했을 때 그 유엔을 어떻게 동원해서 그걸 수습을 하나 그런 보고서도 만들고 근데 실제로 북한이 붕괴가 안 되잖아요. 그 붕괴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뭐 쿠바도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베네수엘라도 좀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이게 붕괴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은 거의 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뭐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그랬었고 계속 최근 3, 4년 전에도 곧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결속이 대단한 게 그 이념이거든요. 이념. 이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45년대 그 사회주의적 이념이 그런 우리는 가난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념적인 아까 제가 보수라고 저희 일본부터 저기 이란까지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틀란타에도 가보면 이념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가 강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프랙티컬 실용주의가 강한 분들이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지금 붕괴가 안 되는 게 이념적인 사람이 많아요. 북한에. 가난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 이념이 지금 탈레반 정부가 그렇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세상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도 똑같이 가지가 않아요. 아프리카를 들어보면 제가 아프리카도 한 2년 근무를 했지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외교부 질문이 면접을 할 때 앞으로 10년 뒤에 아프리카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면접 잘해야 되니까 거기서 사람이 사는데 발전을 할 겁니다. 지금 3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은 다르거든요. 부족이 중요하지 어디 선진 문물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자기들 부족하고 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상당히 숙제죠. 그래서 정부마다 이런 해법도 내고 저런 해법도 내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사실 이제 독일 케이스에 가깝거든요. 저희가 전쟁에서 할 거는 아니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끼리는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캐나다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51번째 주로 미국에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역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700년대에 처음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할 때 캐나다 쪽에 있는 사람들 붙으라고 그랬는데 캐나다에서 자기들이 영국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데 왜 붙냐? 왜 같이 독립전쟁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군대를 몰고 올라갔었대요. 근데 이제 추운 겨울날 올라가가지고
캐나다를 항복을 못 시키고 그냥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캐나다 출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캐나다에서 다시 반격을 해서 워싱턴을 점령했다는, 그건 제가 자료 좀 못 봤는데 캐나다 사람 그런 소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캐나다하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어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 캐나다하고 미국은 하나로 나라를 출발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캐나다가 잘 살고 있잖아요. 왜 미국하고 섞이겠어요? 그냥 자기 사정은 살지.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 케이스의 평화 통일이라는 거를 제가 30년 이상을 이렇게 쳐다봐도 일단 전쟁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북한이 잘 살지를 않으니까 일단 캐나다처럼 그 평생 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북한이 붕괴되기까지에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프간 탈레반들이 그 아프간 정부가 안 무너지는 상당히 사람들이 이념적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북자 그분들은 그 북한 사회 전체를 보면 한 10%나 20%, 30% 실질적으로 7, 80%는 그 이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실제로 그런 그 북한하고 우리가 그 평화 통일이라든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보면 계속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평화롭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지금 북한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북한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한하고 해봤자 돈도 잘 안 나오고 정권 바뀌면 주당 안 주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체제가 불안해지니까 좀 북한 최근의 전략은 니들은 니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잘 살 일은 크게 없으니까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통일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조중식 회장님 살아계실 때 뭔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면 10년 안에는 아무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한 20년, 30년 지나고 세상이 좀 바뀌면, 근데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도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그 아틀란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저도 그 32년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사람들 진짜 다르게 살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다르게 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이 안 살아요. 그래서 하여튼 각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그래도 좀 더 나은 사회로 저희가 가야 되니까 고민은 계속하고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